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중원인 충북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말 충청권 경선이 시작됩니다. 충주역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휠체어 좌석 예매를 막은 코레일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에서 또 예매를 막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역에 머물 인재를 키우겠다는 충북형 라이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사업비를 18개 대학이 나눠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충북의 민심은 어떨까요? 이번 주말 청주에서 첫 경선을 치르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의 질주를 예상하는 관측이 많은데요. 아직 유력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의 경우 민심의 잣대라 불리는 충북에서 누가 선전하느냐가 관심사기도 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충북의 주도권은 친 이재명계가 잡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회의원 5명 대부분이 친명계로 분류되고 특히 청주권 초선 4명은 이 전 대표 체제에서 세대 교체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권에 민감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나 충북도당 지도부 역시 경선 구도의 쏠림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그 경험과 국가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당원들로부터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경선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다른 도전자들이 며칠 내에 의미 있는 반전을 이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일과 겹쳐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한 국민의힘의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유력한 후보 없이 여러 주자가 난립해 충북에서 선두권을 점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했던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은 이후 경선에 관한 언급은 삼간채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친윤계를 자처했던 김영환 지사도 오는 20일까지 미국 출장길에 올라 당장 경선 국면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논란을 샀던 그가 새로운 당권의 변화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각 당의 경선이 내부 투쟁보다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건 지역 경제와 민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러한 갈등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를 뛰어넘어서 지역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북도민들은 대통령 후보군에 누구를 올릴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립파크골프장 조성과 함께 추진하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해 사업비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50억 원으로 사업비를 줄였는지 위원들이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건비와 자재비를 다시 계산해도 500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와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명 운동을 실시합니다. 민관정을 대표해 유철웅 공동위원장과 김영환 지사, 이영섭 도의장이 첫 서명을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7월 주민 서명 결과를 취합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며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KTX 충주역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코레일이 휠체어 좌석을 전부 매진으로 표시해 한 달간 예매를 막아놨다는 사실 전해드렸죠. 보도 이후 장애인단체가 항의하면서 코레일이 결국 사과에 나섰는데 재발 방지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기차역에서도 휠체어석 예매를 막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KTX 충주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기차를 타지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일반석과 달리 휠체어 좌석만 3월 내내 매진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역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예 표 구매를 막아놓은 거였습니다. 당시 코레일 측은 매진 표시 자체가 사전에 안내한 거라면서 열차를 타려면 일반석을 타거나 11km 떨어진 다른 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 뒤편 출입구 엘리베이터를 통해 승강장을 오갈 수 있었는데도 표 구매부터 막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할인으로 되는 게 이제 그게 사전에 안내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꼭 이용하셔야 될 부분이라면 일반 좌석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MBC 충북 보도 이후 장애인 단체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정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매진으로 휠체어 좌석 예매를 차단한 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는 코레일 측이 결국 장애인 단체를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항의한 지 일주일 만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뿐이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0일 KTX 횡성역에서도 엘리베이터 케이블 교체 작업을 이유로 휠체어석 예매를 막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안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심이지 왜 장애인이라고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 그 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은 명확하게 차별적 행위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코레일은 이번 주까지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장애인 단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던 공군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여군 소위를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전 공군 17 전투비행단 대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대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관사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출발 전후로 표를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충북 지역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개편됩니다. 평일은 최대 10%인 지금의 취소 수수료가 유지되지만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은 15%로 설과 추석 명절은 최대 20%로 수수료를 올립니다. 최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간도 출발 전 1시간에서 3시간 전으로 바뀌고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키우는 이른바 라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도 늘리고 대학도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할 해법을 찾자는 취지인데 모든 대학에 사업비를 나눠주다 보니 경쟁력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대 항공기술교육원입니다. 청주대 주관으로 도내 4개 대학이 참여하는 항공정비 인재 양성 사업에 사용될 실습장입니다. 사업은 도내 항공사와 항공정비업체 등 6개 관련 기업이 짠 교육 과정에 따라 4개 대학 학생들이 4개 대학의 실습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진행됩니다. 최근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며 정비 인력 수요가 늘고 있어 취업 연결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어느 특성화된 부분에는 이 대학에서, 어느 특성화된 부분은 저 대학에서 교육을 한다면은 더 고품질의 교육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요구하는 거는 더 맞춰줄 수가 있겠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 사업은 지역에서 배운 학생들이 지역에서 연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업 주문식 교육 과정을 늘리고 취업을 전제로 한 계약학과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사업 계획에
정작 취업에 열세를 진 기업의 수요가 적게 반영돼 평가 과정에서도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는 2029년 지역 정주 취업률 목표가 15%로 2022년 14.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계속 점차적으로 하향 추세가 되게 돼 있고요. 인재 자체도 줄어들잖아요, 학생인데도. 그걸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는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택과 집중도 고민입니다. 신청한 18개 대학이 모두 포함돼 사업비가 분산되면서 일부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충북대의 경우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 209억 원을 배정받았지만 기존 교육부 지원 사업 당시 받았던 사업비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학 지원 사업이 라이즈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오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수행 과정을 관리하겠다며 추가 공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과 산남동, 수곡동 일대 전력 공급이 끊겨 614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30분 만에 대부분 가구에 전력 공급을 재개하고 나머지 10여 가구에도 2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새 둥지가 전선에 닿으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청주시 향정동 청주공업단지의 한 기체 분리막 제조 공장 연구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연구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폭발로 발생한 화재는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화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실험을 하던 중 불꽃이 튀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